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머스. 사이머스 TV는 계속됩니다. 아시겠죠? 요 며칠, 제가 오래간만에, 12년 만에, 결혼 12년 만에,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에 아마 파일이 업로드가 안 되었을 경우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주도 가니까 좋더라고요.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정 세 번째 파트죠. 세 번째 파트예요. 제 3강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3강. 지난 시간까지 전화량 보존의 법칙까지 해결을 했었고요. 그렇죠? 전화량 보존의 법칙까지 해결을 했었고, 오늘은 첫 번째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 방법.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 방법. 출제 빈도수가 꽤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부분 녹화를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부분 녹화 들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개념은요. 전류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류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류계의 사용 방법을 먼저 갈게요. 자, 전류계의 사용 방법. 자, 전류계의 사용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갑니다.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소리 좀 줄이고요. 소리 좀 줄이고요. 저희 집에 모니터, 컴퓨터가 많아가지고. 자, 갈게요. 자, 전류계의 사용 방법이에요. 자, 전류계의 사용 방법. 이게 칠판이 자꾸 흔들려서 이제 칠판을 지금 저쪽 벽에다 지금 고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류계 사용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전류계 사용 방법은 첫째, 전류계 사용 방법은 첫째,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직렬 연결한다. 뭐라고요?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 직렬 연결. 이게 첫째 중요해요. 자, 다시. 이게 첫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두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값. 잘 모를 때는, 전류세가 얼마인지 잘 모를 때는,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값의 단자에서부터, 어디로? 최소값. 이건가요? 최대값은 그냥 된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맞나요? 이거 유튜브로 올릴 건데, 무식하다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최대값.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잘못됐으면 댓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의 단자에서 최소값의 단자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회로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회로에 직접, 즉 저항 없이 직접 연결하게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지막 하나를 먼저 얘기한다면, 자, 0.1
0점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순서는, 자, 두서 없이 써놨는데요. 순서는 요 녀석이 먼저고요. 아시겠죠? 요 녀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요 녀석 두 번째 하면 되겠네요. 그쵸? 두 번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회로에 진열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 즉,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값이 얼마인지 몰랐을 때는 마이너스 단자는 무조건 최대값에다 먼저 연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소값부터 연결해버리면 잘못하면 아주 큰 전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작은 단자에서 연결해버리면요 여기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몰랐을 때는 무조건 큰 단자에다 연결하고 바늘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면 두 번째 작은 단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단자,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야 파손의 위험이 덜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로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뭐, 0점 조절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오케이.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전자저울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자저울이 있어. 자,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전자저울이 있어. 근데 뭐야? 저울을 보니까 이미 10이라는 수치가 써져 있어. 웃긴다. 에? 이미 저울에 숫자가 0이 아닌 10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몸을 올렸네? 몸을 올리고 하니까 70kg이 되어버렸어. 그럼 뭐야? 나는. 내 몸무게는 실질적으로 60kg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미 내가 올라가기 전에 즉 어떤 측정 계측기기를 사용해서 뭔가를 측정을 하는데 이건 모두 다 통용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측정하고 싶은데 그 계측기기의 숫자의 값, 즉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오케이? 0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거지. 이미 10이라는 것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올렸을 때 그때의 결과값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0점 조절이라는 얘기는 오케이? 가리키는 바늘의 눈금을 0에다가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에다가 맞춰달라고요? 0에다 맞춰달라고. 아시겠죠? 사용법은 뭐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다들 한 번씩 배우실 거니까 학교에서 직접 한 번씩 실험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0점 조절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회로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즉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회로가 있다라면 전류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직류전류계. 암페어에 기호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전지를 연결해버린다. 전원장치를 연결해버린다. 자, 전원장치를 연결해버린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너무 센 전류가 흘러버려요. 너무 센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얘에게 과부하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과부하가 생겨.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무 센 전류가 흘러서 얘가 파손될 확률이 있겠죠. 파손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연결해주면 되는 거냐면 꼬마 전구를 하나 요렇게 꼬마 전구나 또는 저항을 하나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저항이나 꼬마 전구 이 녀석들이 너무 빠르게 오는 전류, 너무 센 전류를 어느 정도 디펜스 해주죠. 방어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얘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회로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라는 거하고,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군 마이너스게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얘는 설명했잖아요. 그쵸? 얘네 세 개 설명했잖아요. 그쵸? 오케이, 좋아. 그럼 요것만 설명하면 돼요, 이제. 뭐만 설명하면 된다, 요것만 설명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요것만 설명하면 되겠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녹화했던 제 2강에 보시면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죠?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부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끌어당겨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녹화 드렸던 전화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보세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저항 또는 꼬마 전구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자 한대요. 그게 바로 전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꼬마 전구에, 자, 다시 이 꼬마 전구에 투입되는 전류의 세기를 알아보고자 전류계를 연결을 하는데, 자, 뭐를 연결하는데? 전류계를 연결하는데, 병렬 연결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병렬 연결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봐요. 오케이? 병렬 연결을 이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여기에 전원장치가 있고요. 자, 분명히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지난 시간에, 자, 전류의 세기는 흘러간 전하량이고, 전하의 수다. 이렇게 표현한 적 분명히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표현한 적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케이. 흘러간 전하량 또는 전하의 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병렬 연결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100개가 출발했다고 쳐봅시다. 100개가 출발했다. 오케이? 쳐봅시다. 그럼 쭉 갔을 때, 갈림길이 생겼네? 갈림길이 생겼어.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얘가 만약에 I1이라고 치고, 얘가 I2라고 치고, 얘를 전체적으로 I라고 한다면, 요 관계는 성립하죠. I는 I1 플러스 I2. 요 관계는 성립하죠. 그렇죠? 요 관계는 성립하죠. 전해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그런데 1, 2 얼마가 같는지, 즉 얘네 둘이가 반드시 같을 수는 있다, 없다. 아시겠죠? 없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개가 출발을 했는데 요렇게 가가지고 요쪽에 30개가 갔대요. 몇 개가 갔대요? 30개가 갔대. 30개가 갔대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는 몇 개가 갔을까요? 70개가 갔겠죠? 그럼 70개에 대한 I2가 측정되겠네? 그럼 30개에 대한 I1이 측정되겠네? 그러면 이 전류계에 표시되는 전류의 값은 70개에 해당한 전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병렬 연결했을 때. 아시겠죠? 큰일 났네. 얘는 30개인데. 너희 둘이가 측정값이 다르구나.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병렬 연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우개가 막 떨어져.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이렇게 연결하면 가능은 하죠. 보세요. 어떻게 연결하면 가능하냐? 이렇게 연결하면 가능해요. 어떻게? 자, 봅시다.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직렬 연결하는 겁니다. 자, 직렬 연결하는 거예요. 직렬 연결. 자, 여기에 꼬마 전구 하나 있어요. 오케이? 꼬마 전구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류기 그냥 곧바로 직렬 연결하는 거예요. 자, 가는 게 100개래요. 그럼 어차피 가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도 100개 지나가겠네? 그럼 너도 100개 지나가겠네. 아시겠죠? 좋아. 그럼 너 100개에 해당하는 전류니? I1이니? 너는 100개에 해당하는 전류니? I2니? 너 나가는 전류니? 전체 전류 I니? 그러면 뭐야? I나 I1이나 I2가 같아버리네요. 전하량이 보존의 법칙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결국은 네가 갖고 있는 전류의 세기는 너가 측정한 전류의 세기와 같은 거니까. 오케이. 같은 거니까 이때는 가능하죠. 그래서 무슨 연결한다? 직렬 연결해준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직렬 연결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계,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계 연결해달라. 자, 요거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전류는 마이너스 극에서,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주면, 오케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그쵸? 자, 전류의 방향이 뭐라고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거는 규칙이에요. 룰이에요. 룰. 아시겠죠? 룰입니다. 그럼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꼬마 전구 하나 놨고, 여기다가 전류기를 놨는데, 자, 여기다 전류기를 놨는데,
만약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극이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극이고 얘가 플러스 극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얘에다가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단자를 연결했다고 칩시다. 자, 오늘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0 자, 그냥 일반 분필이면 너무 좋은데 손으로 막 지워도 되니까. 근데 얘는 잘 안 지워져요. 자,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단자. 자, 다시 이때는 지금 아직 안 말랐으니까 마이너스 단자, 얘가 플러스 단자 이렇게 연결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얘의 전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요 안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근데 전류계만 놓고 보니까 플러스 극에 해당하는 부분이, 플러스 극에 해당하는 요쪽 부분이 마이너스 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단자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성질, 즉 마이너스 극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가 플러스 단자라는 얘기는 결국은 플러스의 성질, 플러스 극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잘 봐요, 여러분들. 잘 봐요. 이 전류계를 좀 크게 확대하면 너는 마이너스고 왼쪽, 너는 플러스야. 근데 가는 길이 여기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얘가 가는 길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전류계에서는 요렇게 가야 맞는 거야. 그럼 결국은 요렇게 가야 맞는 거죠. 그죠? 근데 뭐예요? 얘는 뭐야? 전류의 방향은 반드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라고 그랬는데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네요. 그죠? 이 전류계 안에 회로의 부품들을 전부 다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끔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얘는 지금 전류의 방향은 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전류계에서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왜 만들어 놨냐면 전류가 플러스로 공급돼서 마이너스로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단자예요. 단자의 의미야. 근데 결국은 이걸 거꾸로 연결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역행해 버린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잖아. 거꾸로. 그러면 바늘이 어떻게 되냐면 0점 조절했던 바늘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거꾸로 연결해 버리면 흐름이 반대방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야? 너가 플러스 의이면 너를 플러스 단자에다 연결해주고, 너가 마이너스 의이면 너를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해서, 이렇게 갔을 때, 흐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이 기본적인 흐름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단자는 무슨 극에다 연결해라? 플러스 극. 마이너스 단자는 무슨 극에다 연결해라? 마이너스 극.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아, 자고 일어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여기에서 부분적인 녹화는 끊고 갈게요. 전압계는 굉장히 간단해요. 대신 지우지 않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전류계 사용 방법 여기까지. 지금까지 BJ 사이버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압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압계는. 왜 그러냐면, 전류계를 해석을 했으면요, 전압계는 너무 쉬워요. 아시겠죠? 전압계는 너무 쉬워. 왜냐? 얘네들을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거니까. 아시겠죠? 잠깐만요. 좀 지우고 갈게요. 봅시다. 어렵지가 않아. 자, 볼게요. 이제 이거는 지우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가 어렵습니까? 자, 좀 깨끗이 닦고 갈게요.
칠판을 고정도 시켜야 되고, 좀, 막칠판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집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네요. 자, 이제 전압계 또 부분독 한번 갑시다. 전압계 부분독 한번 갈게요. 부분독 한번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전류계 사용 방법은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전압계 사용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전압계라는 건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압이라는 건 전기적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힘, 푸시, 밀어주는 힘, 요것만 측정하는 거예요. 전류계 사용법에서 뭐였죠? 회로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센 전류가 흘러버리면, 전류라는 얘기는 자유전자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유전자의 흐름이라는 건 고정된 원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뭐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열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압계라는 얘기는 그냥 곧바로 그냥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압계라는 건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자, 전압계 사용 방법이죠? 자, 전압계 사용 방법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화면 밑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 놓을게요. 전압계 사용 방법에서는 회로에, 자, 첫째, 다른 것만 얘기할게요. 회로에 병렬 연결합니다. 자, 회로에 병렬 연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회로에 뭐를 연결해야 된다? 병렬 연결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 녀석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똑같습니다. 기본 개념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로에 직접 연결, 자, 네 번째, 회로에 직접 연결 가능하다. 전압이라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회로에 직접 연결 가능하다. 얘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뭐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왜 회로에 대체 병렬 연결해야 될까? 얘는 직렬 연결했었는데, 그쵸? 얘는 직렬 연결했었는데, 그쵸? 가봅시다. 자, 직렬 연결하면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자, 이것도 반증할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반증을 할게요. 자, 이것도 반증을 할 건데, 일단은 전압이라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압이라는 거. 전압이라는 얘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오케이? 에너지. 즉, 능력이죠, 능력. 또는 전기적 압력. 아시겠죠? 오케이? 전기적 압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학으로 살짝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관계로 얘기하면, 정의 차이에 의한, 자, 이거 좀, 고등학교 버전으로 살짝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압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전위 차이. 즉,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 아시겠죠? 오케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하나 아시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거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자, 위치 에너지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쭉 내려오면, 오케이. 자, 보세요.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는 얘기는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지면까지 만약에 도달해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오케이? 얘가 갖고 있는 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 EP 값은 높이의 H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 EP 값은 9.8, MH로 구하는 거니까 H가 0이라면 이 위치 에너지 EP 값은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거잖아요. 0. 오케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다 어디로 갔냐?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냐? 운동 에너지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즉, 에너지의 전환이 나타났구나. 에너지의 전환이 나타났구나. 그래, 이거 활용하면 되는 거야. 전위차, 그러니까 전기적, 보세요. 전위 차이, 즉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는 요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아시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오케이? 아시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위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저항이라는 녀석을 지나갈 때, 회로에서 어떤 특정한 저항이라는 녀석을 지나갈 때, 여기에서의 갖고 있던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라고 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100V라고 친다면, 공급 전압은 100V인데요. 나오는 출력 전압은 0V가 돼야 되는 거야. 몇 V가 돼야 된다고요? 0V.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급 전압하고 출력 전압 사이에서 출력 전압은 무조건 0V로 돌아온다. 왜? 여기에서 에너지 전원 관계로 설명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은 몇 볼트가 걸렸다? 100V가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가는 경로에서 만나는 저항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가는 경로에서. 아시겠죠? 오케이? 가는 경로에서 만난 저항에다가 갖다 쏟아 붓는 거야.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가는 길이 하나예요. 직렬 연결인데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저항이 하나 있대요. 그럼 가는 경로에서 저항을 몇 개 만나요? 100V짜리인데 가는 경로에서 저항을 하나 만나네? 또 만나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탈로 생각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 너가 100V 들어갔니? 너는 그럼 나올 때는 몇 볼트니? 0V. 그럼 요 녀석 둘에게 걸린 전압이 100V라는 얘기죠. 너하고 몇 볼트씩 걸렸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너희 둘 사이에 걸린 전압은 몇 볼트다. 100V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이제 얘기는 다 끝납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얘기는 다 끝나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직렬 연결한다고 쳐봅시다.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고 쳐봐요. 자, 회로에 직렬 연결한대요. 뭐를요? 전류계를.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전압이 가겠죠? 빨리 얘기해보세요. 여기서 전압이 가겠죠? 똑같이 100V라고 합시다. 그럼 너 공급 전압이 100V죠? 너 0V죠? 오케이. 그럼 너희 둘 사이에 100V 걸리죠? 100V 걸리죠? 그러면 너 얘도 요 내부에도 저항 R이라는 레지스턴스가 있어요. 오케이? 저항 R 값이 있어요. 저항 R 값이 있는데 이 R 값이 반드시 0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거의 0에 가까워요. 저항 R 값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저항 R 값이 거의 0에 가까워. 오케이? 그럼 결국은 너하고 너에게 전압을 100V를 나눠 가져야 되는 건데, 왜? 나눠 가져가야 되죠. 얘네 둘이가.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100V라고 한다면, 너가 가져가는 전압하고, 너가 가져가는 전압이 난 몇 볼트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양단에 걸리는 건 100V라는 건 알겠어. 그럼 너희 둘의 합이 100이라는 건 알겠어. 그러나, 네가 얼마 가져가는지, 너가 얼마 가져가는지 난 잘 모르겠다. 오케이? 난 잘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너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겠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왜? 얘는 저항값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압이 죄송합니다. 이거 전압계인데 죄송해요. 전압이 거의 측정되지 않아요. 약 0V에 해당하는 전압이 걸린다. 아시겠죠? 따라서 전압이 거의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직렬 연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연결해라? 병렬 연결해라. 왜 병렬 연결을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회로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뭐를 연결해라? 병렬 연결해라. 자, 위에 거 병렬 연결해야 된다. 아시겠죠? 병렬 연결. 왜? 직렬 연결하면요, 전류계에 거의 전압이 측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왜? 얘가 갖고 있는 저항값이 무지하게 작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전압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전압이라는 부분을. 오케이! 좋아요. 자, 깔끔하게 지우고 갑시다. 깔끔하게 지우고 갈게요. 제주도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근데 비행기 탈 때 무서웠어요. 비행기를 신혼여행 갈 때 한번 타보고, 이번에 두 번째 타본 건데, 야,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내미들은 재밌다고 막, 너무 좋아하던데. 난 비행기 탈 때마다, 물론 딱 두 번밖에 못 타봤지만, 탈 때마다 무서워요.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타지? 나 참. 그래서 그 성산 일출봉에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간단하게 좀, 액션캠 들고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좀 간단하게 그 풍경을 좀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BJ 재생 목록으로 잡아가지고 BJ 사이너스의 뭐 1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올려놓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가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전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전압이라는 거. 자, 부분 녹화 갈게요. 전압.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전압 영역이에요. 전압. 근데 아까 그 전압계 측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풀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풀버전으로 보시지 않고 부분 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풀버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압에 대한 부분은 풀버전으로 보실 때 앞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아시겠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자, 전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 즉 능력이죠. 자,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뭐라고요? 이쪽까지 가도 되겠구나. 자, 전압이라는 건요. 여기까지 가도 되죠? 좋아. 칠판 넓게 씁시다.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래서 에너지. 오케이.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건 전압이라는 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 요걸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아시겠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위 차,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아시겠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오케이. 좋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설명했었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수압과 물레 방향. 그러니까, 물의 흐름과 전기 에너지의 비유. 자, 이거는, 글쎄요. 좀 쉽게 낼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물의 흐름과, 전류죠? 전기 회로의 비유. 자, 회로의 비유.
요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의 흐름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수압인데, 수압? 수압이라는 건 뭐예요? 물의 그 높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예요.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가면 좀 어렵게 배우죠. 유체역학으로 가면 좀 어렵게 배우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유체역학으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간단히 쉽게 갈게요. 수압이라는 건 그러면 뭐하고 같습니까? 전기적 압력, 전압. 이렇게 가면 되겠네. 수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의 압력, 수압에 의해서 뭐예요? 물레방아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둘은 같은 개념, 같은 비율.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수도관. 수도관은 전선 또는 도선력. 수도관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이동하는 관이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선, 그러니까 전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의 흐름은 뭐예요? 전류네요. 뭐라고요? 물의 흐름은 전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이 흘러가는 건 전기가 흘러가는 전류. 흐를 유자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글씨를 좀 예쁘게 썼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물레방아는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참조 교재를 활용하십시오. 자, 물레방아는 전구입니다. 일을 하는 전구. 아시겠죠? 전구. 또는 꼬마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꼬마전구라는 얘기는 작은 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꼬마전구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펌프? 그쵸, 펌프. 펌프는 물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물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펌프. 그러면 뭐예요? 수압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압을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는 결국은 뭡니까? 전지네요, 전지. 전지가 있어야만 전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좋아, 펌프. 자, 그 다음에는 밸브. 자, 밸브. 밸브라는 건 뭐예요? 물의 흐름을 끊었다가 열었다가 조절하는 거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스위치.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요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전지의 연결과 전압의 세기와의 관계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잖아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서 57페이지. 10번째 줄에 나오는가 보다. 맞나 모르겠네. 믿거나 말거나. 제주도에서 믿거나 말거나 그 박물관 갔다 왔었는데. 자, 전지에 연결하고 전압의 세기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대요. 자,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대. 그러면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다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한번 보면, 자, 전지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다면, 쉽게 얘기합시다.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다면,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를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요만큼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여기로 끝나네요. 그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요만큼 나타나는 거죠?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얘와 얘 사이의 관계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가라고 치고 이거를 나라고 치고 이거를 다라고 친다면, 자, 전위 차이에 의한 에너지, 오케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차이한 에너지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다가 가장 큰가요? 그 다음에 나인가요? 그 다음에 가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압은 연결한 전지의 개수만큼 증가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전압은 증가한다. 그러나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센 전압을 내면서 수명은 짧아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병력, 끝났다. 병력을 그냥 갑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만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또 하나를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 값은 변하지 않죠? 오케이? 좋아, 얘기 끝났네. 병렬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까지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로 봤으니까, 즉 전압의 값으로 봤으니까, 직렬 연결했을 경우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요 녀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이건 높이를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 값은 커지고, 이때는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병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전지를 병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전압의 세기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압의 세기는 변화가 없으나, 오케이? 전압의 세기는 변화가 없고요. 수명은 길어진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뭐 코마전구의 밝기가 뭐 밝아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압의 세기의 단위. 자, 전압의 단위. 전압 세기의 단위 또는 이니셜. 전압 세기는 볼트를 쓰죠. 뭘 쓴다고요? 볼트. V. 그 다음에 이니셜도 전압의 이니셜은 볼테이지가 돼서 V.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전압의 개념은 여기서 끝! 오케이. 자, 고맙습니다. DJ 사이베스였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또 끝냈고요. 자, 이제 또 지우고 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항 나오면 전류의 세기, 뭐 전류는 다 했었고, 그죠? 저항이 나오고 나면 500워치. 자, 저항이 나오고 나면 500워치. 자, 일단 저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그러고 갈게요. 아시겠죠? 이쪽 부분은 설명해야 될 게 조금 있어서, 다소, 오래,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볼까요? 이제 저항. 그래도 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네요.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촉박하지는 않으니까. 자, 전기저항 갈게요. 전기저항. 자, 부분 놓을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전기저항에 대해서 해결을 할게요. 여러분들. 전기저항이라는 게 뭐냐?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때리려고 하니까, 뭐야. 탁, 이거죠. 탁, 이거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저항하는 거야? 뭐야? 탁, 뭐 막는 거야. 주먹을 탁 치고, 끝. 저항이라는 것보다 날아오는 주먹을 쳐낸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날아오는 주먹을 쳐내는 게 저항이야. 아유, 좋아. 그러면 주먹이 날아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전기에서 의미하는, 오케이? 전기에서 의미하는 자유전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유전자의 이동. 뭐라고요? 자유전자의 이동. 오케이? 그럼 저항이라는 건 뭐냐? 레지스턴스. 자, 저항은 레지스턴스. 그래서 이니셜 R. 오케이? 전류는 아이덴시티. 그래서 이니셜 I. 오케이? 자, 그럼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뭔가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막 이동을 하는데 고정되어 있는 원자와 충돌을 해요. 오케이? 자, 다시. 자유전자가 막 오는데
고정된 원자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저항이라는 건 자유전자와 고정된 원자 사이에 충돌. 근데 이게 개념이냐? 이거는 원리죠. 아시겠죠? 자유전자와 원자 사이의 충돌. 아, 근데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인다. 그죠? 여러분들. 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자유전자와 원자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그럼 나타나는 게 뭐냐? 자유전자와 원자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자유전자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자유전자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전자의 흐름을 방해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전류의 세기를 방해했다. 아, 전류. 즉, 자유전자의 흐름을 방해한다라는 얘기죠. 방해. 그럼 결국은 뭐야? 저항이 세다라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겠네. 방해니까. 그렇죠?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이 저항의 단위는 뭐를 쓰느냐? 오음을 씁니다. 뭐를 쓴다고요? 오음. 또는 뭐 오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기호로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오음. 오케이? 오음. 자, 1오음이라는 건 1볼트의 전압의 세기. 오케이? 1볼트의 전압의 세기와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 오케이? 전류의 세기가 가지는 저항값을 1오음이라고 합니다. 즉, 1볼트의 전압의 세기로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때의 저항값은 몇 오음이다? 1오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건데, 오케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충돌하면 뭐가 발생할까요? 마찰이 발생하겠네요. 그쵸? 마찰이 생기겠어. 그럼 이때 무슨 에너지가 생긴다? 열 에너지가 생기겠네. 그죠? 열 에너지가 생기겠다. 그죠? 열 에너지가 생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열기잖아요. 그쵸? 전열기. 오케이.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충돌. 아시겠죠? 충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자유전자와, 자, 중요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유전자와, 잠깐만요. 중요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자유전자와, 오케이? 원자 사이에 충돌. 수가 곧 저항의 세기를 나타낸다 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고, 전기저항의 비유에서, 자, 전기저항의 비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저항의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안 할게요. 고정되어 있는 못은 원자고요. 비탈면을 내려오는 구슬은 자유전자예요. 알겠죠? 비탈면을 내려오는 구슬은 뭐다? 자유전자. 오케이? 그 다음에 경사면의 각도는 전압입니다. 뭐라고요? 경사면의 기울기, 즉 각도는 전압.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못, 즉 원자와 자유전자 내려오는 구슬의 충돌은 뭐예요? 충돌 저항이잖아요. 아시겠죠? 저항. 오케이? 자, 저항의 기본 개념은 여기에서 부분 녹화 정리하고요. 오케이? 부분 녹화 정리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갈게요. 뭘 갈 거냐면, 전기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전기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일단 지우고 갈게요. 바로 가면 안 되겠다. 지우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했네. 60분 딱 맞게 끊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요.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참,
잠깐만요. 갈게요. 이게 벌어지나? 이쪽을 짜면 되겠네. 이거 벽에 고정시키려고요. 지금 벽에 고정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일이나 작업하려고요. 너무 흔들려, 이게 너무 흔들려서 벽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자, 전기조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입니다. 오케이. 전기조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조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오케이. 그래서, 첫째,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할게요. 자, 실험 재료는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금속 물질인데, 이 통하는 금속 물질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쵸?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은도 있을 수 있고, 금도 있을 수 있고, 자, 다시. 이게 화면이 끊겼어. 죄송합니다. 화면이 끊겼습니다. 다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자, 원모 타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실험 재료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철도 있고, 오케이? 그 실험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버전에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중학교 버전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굳이 이 부분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은도 있고, 또는 철도 있고, 또는 구리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의 물질의 종류, 즉 도선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의 세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저항의 세기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물질의 종류를 아예 개수값으로, 오케이? 개수값으로 딱 묶어서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비저항 개수다 라고 해서 low, 얘는 low, 이렇게 읽으면 돼요. low, 비저항 개수. 오케이? 그래서 이 비저항 개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의 세기가, 레지스턴스, 저항의 세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비례 관계예요. 하지만 요거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 왜? 중학교 때는 실험 재료를 한 종류로 통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저항 개수 값은 같은 녀석들이 되겠죠? 오케이? 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물리 원까지는 비저항 개수 로값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겠다. 오케이? 자, 갑시다. 이제 또. 그러면 대체 저항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녀석들은 물질의 종류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궁금합니다. 궁금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이쯤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 게 있어요. 자, 저항이라는 건 뭐라고요? 저항이라는 건 뭐라고요? 충돌수. 자, 그러면 전류는요? 전류는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자수. 뭐라고요?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자수. 자유전자수. 요건데 여러분들, 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볼게요. 자, 요거부터 갈게요. 보세요. 자, 똑같은 단면적으로 갖고 있는 도선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단면적으로 갖고 있는 도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A라고 칠게요. 얘를 B라고 쳐봅시다. 얘의 단면적을 섹션 A, 얘의 단면적을 섹션 B.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섹션 A, 섹션 B. 그러면 섹션 A하고 섹션 B 값은 같아요. 즉, 단면적의 값은 같아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단면적의 값은 같습니다. 그럼 단면적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통과하는 기본적인 원통의 단면의 면적이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그 단면을 통과하는 단편적인 전자의 개수, 즉 자유전자의 개수는 동일하겠죠. 오케이? 동일하겠죠? 자, 근데 얘의 길이가 있어요. 얘를 length A, 길이. 얘는 length B.
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랭스 A하고 랭스 B 사이에서 랭스 A가 랭스 B보다 어때요? 길죠? 맞아요? 이랬을 경우에 충돌수 A와, 자, 보세요. 충돌수 A와 충돌수 B 사이에서 대체 어떤 녀석이 충돌수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느냐? 그럼 그 충돌수만 파악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항이 충돌수라고 했으니까 저항의 값을 알 수 있겠네? 오케이, 좋아. 그럼 당연히 야 뭐야, 너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 너가 지나가는데 원자수가 훨씬 더 많겠구나. 이건 지나가는 상식이잖아요. 지나가는 유딩길도 알겠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충돌수 너가 더 크겠구나. 자,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저항 R.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저항 R하고 저항 레지스턴스. 충돌수가 저항 1이니까. 그럼 RA가 RB보다 어떻다? 크다. 길이가 크니까 저항도 커지네? 따라서 저항하고 길이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아시겠죠? 오케이. 비례관계다. 자, 그 다음엔 이번에는 랭스를 동일하게 합시다. 이번엔 랭스를 동일하게 할게요. 랭스를 동일하게. 근데 뭐야? 단면적으로 다르게 해야지. 랭스를 동일하게 할게요. 볼게요. 자, 얘를 랭스 A라고 치고요. 얘를 랭스 B. 자, 랭스 A와 랭스 B 길이는 같대요. 그랬을 때 얘가 섹션 A 단면적, 얘는 섹션 B. 오케이? 지금 현재 섹션 A가 섹션 B보다 어때요? 섹션 B보다 좁죠. 오케이? 좁죠. 그랬을 때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저항은 충돌수고요, 여러분들. 저항은 충돌수고, 전류를 방해하는 게 저항이야. 자, 전류라는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저항인데, 그러면 그러면 저항이 클수록 전류를 방해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저항이 클수록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겠네. 그쵸? 저항이 클수록 흐름을 방해를 많이 했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죠. 이거 나중에 이제 오메 법칙에서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전류의 세기가 의미하는 게 통과한 전자수야. 오케이? 통과한 전자수. 그러면 단면적이, 그러면 뭐야? 단면적이 요렇게 얘가 넓다면 단면적이 넓은 만큼 넓은 면적의 다수의 전자수가 흘러갔을 거야. 그러면 뭐야?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정리할게요. 섹션 A하고 섹션 B 사이에서, 자, 잠깐만요. 일리 갈게요. 섹션 A하고 섹션 B 사이에서 섹션 B가 넓어. 단면적이 넓어. 그러면 통과한 전자수 A와 전자수 B 사이에서 단면적이 넓을수록 통과한 전자수가 어때요? 통과한 전자수가 많을 거야. 오케이. 통과한 전자수가 전류니까 전류 A, 전류 B 사이에서 전류 B가 셀 거야? 클 거야? 통과한 전자수가 전류니까. 전류하고 저항은 반대야? 그럼 됐네. 자, 내릴 수 있는 결론. 자, 보세요.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전류하고 저항은 반대니까 저항 RA하고 저항 레지스턴스 B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연결 지읍시다. 섹션이 B가 넓으니까 저항은 B가 작아졌어. 그러면 얘네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죠?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 얘기 끝났네. 반비례 관계. 오케이. 이제 얘기 끝났어. 이쪽으로 갑니다. 저항하고 랭스는 비례죠? 그 다음에 아까 어디 있어요? 저항하고 비저항 개수는 비례죠? 자, 정리할게요. 이제 밑으로 내려서 거의 끝났어요. 자, 보세요. 저항하고 로우, 비저항 개수 비례죠? 자, 다시. 저항하고 비저항 개수 비례죠? 자, 저항하고 랭스 비례죠? 자, 저항하고 섹션, 단면적은 반비례야. 그럼 얘네 가지고 공식 만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례는 다 어디로 보내라? 분자로 보내라. 아시겠죠? 반비례는 다 어디로 보내라? 분모로 보내라. 얘기 끝났네요. 따라서 저항 R은 low. 개수니까 펑션 앞에 개수는 항상 앞으로 빼게 돼 있잖아. y는 ax처럼. 오케이?
row 섹션분의 length. 오케이? 즉 저항은 비저항 개수 보이시죠? 비저항 개수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요거 이니셜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산하는 문제 모르시는 부분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BJ 사이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이 60분 34초. 약간 오버가 됐는데요. 약간 오버가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60분에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오메법칙부터 정리를 하면 되겠네. 다음 시간엔 오메법칙부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BJ 사이머스는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을 충분히 드리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활용하시고 잘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BJ 사이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